이런 양봉이 나온 다음에 내가 결국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자, 이 양봉 이후에 눌림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 어떤 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양봉 이후에 더 상승이 간다거나 또 이제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매집 물량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쭉 삐죽삐죽 했던 부분들이 이게 다 매집하는 건데 매집 물량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매집 물량이 여기에서 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그거는 다 모릅니다. 뭐 100%의 물량이 있으면은 뭐 여기서 90% 팔았는지, 80% 팔았는지, 70% 팔았는지, 아니면 50% 팔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에서는 팔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100%의 물량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많은 물량을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을 할 때 만약에 다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리겠죠. 결과적으로 뭐 여기서 이렇게 아래 꼬리 조금 달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어요. 결국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기준이 뭐냐고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음봉 매수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도 안 나오고 본전도 안 오고 계속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아마 한 번쯤 하셨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눌린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그리고 당연히 대응은 더 잘해줘야겠죠. 눌린 매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양봉을 뜬 이후에 좀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양봉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양봉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물량을 전부 다 털지 못했다는 거거나 그 근거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 뭐 거래가 안 터졌어요. 뭐 거래가 매집은 이만큼 했는데 거래량은 뭐 한 요 정도? 이 정도 터지면 좀 의심할 수가 있겠죠. 여기 다 못 팔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눌리면 사도 괜찮아요. 또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또는 뭐 재료가 너무 좋을 수도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낙연 관련주였을까 얘가 뭐 알루미늄도 있어가지고 이낙연 관련주로 뭐 이때 이제 탄핵 그 계엄 이후에 변동성으로 올랐잖아요. 그때 저기 정치 테마주들이 그래서 올랐을 건데 뭐 이때 이제 연속성을 갖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단발적으로 하고 끝나고 이제 그런 형식인데 그런 재료의 기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 물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료로 삼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신성 ENG도 보시면은 이제 7월 10일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본전도 왔겠고 수익도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죠? 눌림 매매는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3일 안에 끝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양봉 이후에 그냥 밀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눌림 매매를 했으면은 얘는 실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이 양봉 이후에 얘가 올라야 되는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재료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죠. 뭐 이때 이제 대선 때 이후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태양광 보통 많이 테마로 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력주로서 매집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질 것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친구가 여기서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요번에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던 것도 보면은 세력이 존재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가를 안 내리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건 개인이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에서 다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저는 눌림을 보통 안 들어가요. 왜? 왜? 이 친구가 반등이라도 나오려면은 여기서 다 안 팔았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70% 팔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50%도 못 팔았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지금 2천억 터진 게 아니라 거래량이 한 500억? 뭐 250억? 이 정도 터졌으면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눌림을 갔을 때 이렇게 뭐 지지선에다가 돌파했던 여기다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충분히 이 당시에 다 팔았을 뭐 7월 10일 날 분봉까지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보시면은 5분 번호 볼까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이때 한 10시 반 이후로 그 돌파를 가면서 여기가 이제 돌파 구간이거든요. 돌파를 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마 이 정도면은 거의 주도주였을 거예요. 이제 7월 10일 다른 종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주도주급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네. 그런 뒤에 얘가 왜 더 반등이 나오고 더 올라야 되나?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지선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했던 구간의 고점 뭐 이런 데나 아니면은 이제 요런 데 지지선을 긋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여기서도 이런 구간 살짝 나오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은 이런 게 아니죠. 뭐 고작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반등, 이 정도의 반등 이거를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 이 양봉에서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다 못 팔았을 근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알려면은 이 세력이 예를 들어서 근거는 간단해요. 매집 구간이 만약에 가장 쉬운 거는 매집 구간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집 구간이 막 네 달이에요. 매집 구간이 네 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 구간이 하루 안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HJ중공업이 생각나는데 예를 보면은 지금 8월로 맞춰보면은 이 친구가 우리한테 이제 시장에서 각인이 되면서 돌파를 갔던 게 이날입니다. 3천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여기서 양봉이 떴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앞에서 케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거래가 터지고 돌파를 가면은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경우들을 보면은.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왜?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매집 구간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의 매집 구간이 있는데 이걸로 뭐 여기까지 하면은 요거 한 두 배 정도 되는 이거 다 합쳐도 요거 안 되겠 이거보다 많겠죠. 이 네 달 동안의 기간만 다 합쳐도 이거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3천 한 7천억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매집된 물량들이 요게 다 정리가 될 만큼 나와야 돼요. 아니면 심지어 이 양봉에서도 거래가 이것밖에 안 터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제 제가 그 근거 중에 하나를 설명드린 거지만 내가 눌림을 한다는 거는 그 양봉 캔들 또는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그 캔들에서 매도가 다 못 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여기랑 여기랑 흐름이 다르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흐름이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파동이 뭐 어떻게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서는. 근데 이제 오른 단계에서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친구가 여기에서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상한가 캔들을.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있다는 건데 그럼 얘가 이 옆으로 주가를 끌고 온 힘도 있겠죠, 같이. 그러니까 동일한 애인데 이렇게가 동일한 애예요. 자, 근데 다음 날에 보시면은 이 위에서 거래량이 2,500억이 터졌어요. 많이 터졌죠. 그리고 다음 날도 올랐어요. 자, 보통 이런 다음에 눌림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 못 팔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상승이 나오고 뭐 길어야 한 달 반 좀 덜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거래량을 상대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충분히 이 날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뭐 일부 팔고 남겨뒀다가 지금 나오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런 상승에서 나머지 더 팔고 뭐 이럴 수는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승 구간이 많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눌림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한가 가격이거나 아니면은 뭐 돌파했던 자리 이런 데를 기준으로 했다가 손절도 한 3% 짧게 잡아야 돼요. 음. 내가 만약에 이제 뭐 한 요 정도 뭐 여기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손절을 안 하잖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내려갈 때 여기서 이제 그냥 밀리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매직 구간이 길면은 그만큼 더 파동들이 크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예시를 드릴게요. 태경 케미컬이 아니라 태경 BK인데 지금 또 표시를 해놨었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 7월 18일 날에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흑연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제 장중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이 끝나고 이 종목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흑연 재료가 있으니까 이제 뭐 테마가 생겼나? 매매를 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이 하단 구간에서 준비되어 있던 기간이 한 요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뭐 달로 치면은 뭐 한 4달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면은 이 정도의 매직 구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충분히 나갔을 수 있겠죠. 날짜를 7월 18일로 맞춰보면은 여러분들 그 분봉 이거 꼭 분석해 보셔야 돼요. 분봉도. 자, 이날 2천억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물량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터지죠, 거래량이. 그죠?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게 터지죠? 그죠?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게다가 이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또 상따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데 사면 죽습니다. 상따 하면은. 네, 많이 팔았어요. 자,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얘가 다음날 더 상승이 나와야 하거나 아니면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근거가 뭘까요? 물론 흑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도 맞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연속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단발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이제 경험적인 특징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더 나와야 되는 뭐 약간 세력주로서의 그런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의 뭐 3%, 뭐 5% 이런 반등은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반등이 아니라 큰 양봉, 뭐 요 정도 양봉은 생각하고 들어가시니까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집 구간만큼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거는 눌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으면은 걔는 그냥 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일까요? 반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 때 반등이 없이 내려가는 것들은 보통 앞에서 발생한 그 양봉 캔들에서 다 털어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하나 더 볼까요? YTN 이런 것도 보시면 거래가 터질 때 얘도 좀 팔아먹는 성격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요때 네, 이때 보면은 이때 이제 계엄 그 터진 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고 그때 YTN도 올랐습니다. 이때 방송사 IMBC인가 뭐 그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 구간을 뭐 어디서부터 매집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는. 하지만 이제 이 구간을 돌파를 갔다는 거는 여기서 상한가로 진입을 하잖아요. 다 팔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다음 날까지 해서 이렇게 이틀간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12월 10일자로 맞춰보면은 이렇게 맞춰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로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도 상한가 바로 진입했죠.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다음 날에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줍니다. 그리고 아마 더 변동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냥 밀렸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어디서부터 이 친구들이 매집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여기에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는 일단 매집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까지인지는 몰라요. 여기서부터인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모르고. 근데 이제 한 요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돌파를 가면서 요 정도의 거래량보다 많이 터지면은 정리가 다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뭐 여기부터라고 하면은 지금 이 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반등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가 깨지니까 그냥 무너지죠. 그래서 눌림을 하는 것도 뭐 결국에 요건 나왔지만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반등. 한 15%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좋은 반등이에요. 근데 이게 안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 둘째 날에 여기서 눌림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성공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 중간에 이걸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눌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지선이 됐다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한 지지선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 재료가 이 기업의 가치를 더 올려야 되는 정말 강력한 재료다. 예를 들어 뭐 이재명 관련주가 그렇죠. 그런 재료다. 뭐 지역 화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그러면은 유력 대통령 후보니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런 테마들이.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주의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많이 돌파가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물량을 보통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 뒤에는 쭉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돼요. 이 종목뿐 아니라 뭐 이구 산업 최근에 올랐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을 이렇게 쭉 터뜨리잖아요. 어떤 이제 뭐 철강인가 얘가 구리인가? 네, 구리 관련 이슈가 있어서 쭉 양봉이 터지면서 이때도 거의 27%까지 올라갔죠. 보시면은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그거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눌림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안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눌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팔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그 뒤에 눌림을 하면은 결국에 여기서 눌림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여기를 지지선을 볼까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지지선이야. 근데 개파락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종가에 사도 여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16%예요. 이러면 매매 망해요. 계좌 망가집니다. 매매 한 번에.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이 양봉에서 더 올라야 되는, 다 정리가 안 될 만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되고 그냥 매매로 접근하게 되면은 분명히 눌림 매매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림 매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진짜 어떤 것들은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심각한 경우는. 그래서 내가 눌림 매매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이 종목이 왜 더 올라야 되는지 물론 재료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력주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 물량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매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힌트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편한 눌림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